삼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타일 있잖아요. 실제로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일 수 있나요? 이제 포세린 타일,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포세린이 우선 광이 없어야 돼. 두 가지로 나뉘어져. 광이 있는 걸 폴리싱 타일이라고 하고, 광이 없는 걸 이제 포세린 타일이라고 하거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광이 없는 무광, 매트하니까 이제 포세린 타일을 그래서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포세린 타일 종류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600각짜리가 있고, 600에 600각짜리, 그리고 이제 600에 1200각짜리,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이제 750에 1500. 이렇게까지 보통 있거든.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박판 타일 뭐 이렇게 가는데, 제일 가성비로는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600에 1200각을 제일 많이 하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화려한 문양이 있는 게 있고, 조금 문양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밋밋한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화려한 제품들은 보통 수입산이 좀 많아. 좀 밋밋한 것들은 뭐 수입산도 있지만은 중국산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중국산 많이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나뉘어지고, 칼라바디가 있냐 아니면 아니냐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쪽으로 와봐. 칼라바디가 뭐냐면 표면재 색상이랑 모서리 엣지 부분, 이 부분의 색상이 동일한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요것들은 거의 중국산에는 거의 없고, 거의 이제 수입산 중에서도 이제 몇 개 많이 없어. 선택을 할 때 이 칼라바디까지 생각을 하면 좋다라는 거지. 칼라바디가 아닌 것들은 이 면하고 이 엣지면, 이런 엣지면이 색이 완전 틀려. 그래서 이게 틀려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이왕 조금 이제 신경 쓴다라는 거지. 얘를 우리가 이제 졸리를 친단 말이지. 저렇게 이제 졸리를 친단 말이야. 이렇게 졸리를 치게 되면 요 면이 어쨌거나 이렇게 만나서 보이는 게 된단 말이지. 앞면에 있는 거랑 색깔이 틀리다 그러면은 눈에 좀 확 띄어. 눈에 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완결성이 없지. 눈에 쉽게 보이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칼라바디까지 써주면 좋다. 그리고 칼라바디가 이 상태로 만약에 써서 졸리를 안 칠 수도 있어. 그럼 졸리를 안 치게 되면 이쪽 면이 나오겠지. 그러게 되면은 같은 색상의 타일이다 그러면 졸리를 안 쳐도 이렇게 마감을 해도 크게 이상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사실 졸리를 치게 되면 단점이 파손되는 거에 되게 취약해. 이게 여기가 금방 깨져. 여기를 이제 모서리를 각을 쳤기 때문에 강도가 되게 약해진단 말이야. 졸리 치는 부분의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현관의 어떤 모서리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졸리보다는 이 칼라바디를 써가지고 자르지 않고 전면에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끔 하면 디자인상으로도 이상하지도 않고 강도도 좀 나오니까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칼라바디를 웬만하면 쓰면 좋다라는 거야. 삼촌 그러면은 포세린 타일은 다 무광만 있는 거예요? 반광도 있지. 반광 제품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약간 광이 있어. 포세린 만져만 봐도 금방 알거든. 이제 무광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좀 거칠고 만졌을 때 조금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반광은 어쨌거나 코팅되어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만져보면 되게 끄덩미끄덩해. 반광 제품을 만약에 잘못 쓰게 되면 바닥에다가, 특히 욕실에다가 물기가 있다, 미끄러워. 그래서 되게 좀 조심을 해야 돼서 고를 때 반광하고 완전 무광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돼. 삼촌은 주로 어떤 걸 추천하시는 편이에요? 거의 무광이지. 무광인데 벽만 만약에 시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반광 제품도 이제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해. 삼촌 그러면 그 매지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한번 알려줄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색상표가 있어. 그 제품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놓으면 돼. 타일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는 색을 찾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봤을 때 얘가 더 어울린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빼고, 이 제품 시멘트네, 시멘트 색상 매지로 넣으면서 이제 아덱스에서는 이제 실리콘도 똑같은 색상의 그 실리콘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색상으로 주문해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튀는 색상 없이 다 전체적으로 이제 색상이 다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편하지. 그래서 이것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구하기 쉬워. 타일 가게 가가지고 이런 거 다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대보면서 고르면 될 것 같아. 삼촌 그러면 마루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에 마루 뭐 샘플 조금 갖다 놓은 건데, 합성마루 계열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원목마루, 아까 말했던 이게 이제 합판 강마루, 요것도 이제 합성마루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하는데, 보통 합성마루들은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타입이 좀 많아. 이런 형식으로 직사각형 타입이 많고, 합판 강마루하고 원목마루들은 이렇게 이제 옹이가 있고 나무 물결이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 뒷면을 보게 되면 합성마루하고 합판 강마루하고 이제 좀 특이점이, 아까 물에 좀 약하다고 했잖아 내가. 합판 강마루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나투스 그란데진인데, 여기 보면은 되게 매끈매끈해. 이게 이제 코팅이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통 뒷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합판으로 되어 있어. 기본 베이스층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이제 물이 들어가도 이제 변색만 되지 이제 터지진 않거든. 근데 MDF는 물이 들어가면 변색이 되는 게 아니라 터진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코팅을 해놓은 거야.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그 찍힘에 되게 약하다 그랬잖아, 원목마루 자체가. 그래서 요거 찍힘 강도를 한번 내가 보여줄게. 어떤 정도인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지. 네. 그만큼 얘가 이제 강도에 좀 강하다. 합성 음. 강마루들이. 그래서 일반 천연목보다는 확실히 이제 좀 내구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이 얘도 이제 광폭 마루긴 한데 이제 합판 마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종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티수가 틀려. 그 이유가 얘도 광폭이긴 한데 조금 작잖아. 그리고 얘는 광폭인데 더 넓고. 그 얘도 광폭인데 더 크고. 이렇게 크면 클수록 합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뒤틀림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 기본 베이스 층을 되게 두껍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작은 것들은 얘는 보통 7T, 얘는 9T, 이 정도는 9T 나오고 얘는 15T, 뭐 14T 막 이러거든.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그래서 티수가 되게 두꺼워.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어. 그래서 고를 때 단가 자체가 차이 나는 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원목 베이스 층을 쓰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 오늘 좀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됐나? 네, 되게 신기했었어요. 막 이것저것 많고 해가지고. 뭐 샘플이 더 많으면 많은 걸 보여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사무실다 보니까 좀 한정적이어서 어쨌거나 인테리어 할 때 좀 가성비 위주로, 그리고 자재 선택할 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땠어? 너무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전 아예 몰랐어가지고 이런 거를. 구독자분들도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오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자재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또 보여줄게. 알겠어요, 삼촌. 갈게요.